자, 안녕하십니까. 스터즘의 최영쌤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도 모의 논술의 그 특징하고 분석, 그 다음에 2024년도 약술 논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일단 여기에 포커스를 둔 어떤 그런 이 책자는 수학 연계율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 사실 약술 논술의 어떤 그 합격의 판가름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 수학 공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2025년도 모의 논술 중에서, 그러니까 가천대 등 이미 약술 논술을 출제했던 학교들은 사실 모의 논술을 조금 더 쉽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출제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3월부터 5월, 6월 이때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출제하고요. 그래서 실제 약술 논술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 논술 말고 약술 논술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할 것이고요. 그러나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명대학교, 을지대학교, 신한대학교 세 개 학교는 이제 모의 논술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게요. 당연히 이제 모든 학교들은 전부 다 EBS 반영률은 거의 90%, 100%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상명대학교 이제 문항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EBS 어디서, 어떤 책에서 연계했는지를 쭉 적었는데요. 보다시피 수능 특강이 훨씬 더 많이 연계합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 수학 같은 경우 수능 완성 2개를 연계했네요.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죠. 2개밖에 안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명대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수능 특강 있는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이제 골고루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을지대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거의 다 출제를 했죠. 수능 완성도 이제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신한대 같은 경우는 뭐 100% 다 수능 특강에서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특강을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봅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저 빨간색 요 박스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방향을 잡으십시다. 일단 난이도 중2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이제 수능으로 말하면 3별짜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는 예제, 유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레벨 2 문항, 그러니까 쉬운 4점, 개념이 2개 정도 섞여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난이도 최상이라는 것은 레벨 3급의 개념이 3개가 나오는 문항들, 아니면은 되게 많이 뭐 실생활 연계라든가 좀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킬러라고 해가지고 수능급의 킬러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문제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킬러, 약술 논술의 킬러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합니다. 보다시피 상명대 같은 경우는 상 이상의 난이도 문항은 3개밖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쉬웠다라는 게 특징이죠. 을지대 같은 경우는 상 난이도 문제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총 4문항 중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나, 실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상당히 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벨 2 문항 중에서 좀 쉬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한대 수학은 보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쉽게 출제됐죠. 네. 상 난이도가 없죠. 물론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당연히 상을 뺄 수가 없잖아요. 변별도를 위해서 당연히 최상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하건대 생각보다는 상 난이도 문제는 많지 않겠구나라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신한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가천대 형식을 따라했잖아요. 이제 문항수도 그렇고, 요거를 잘 여러분 염두에 두고 봅시다. 그럼 이제 모의 논술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것은 이미 출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가천대부터 해가지고 이런 대학들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 약술 논술에 대한 수학 문제를 좀 볼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57문항을 만들었죠. A세트부터 G세트까지 총 7개 세트에서 만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이거 봅시다. 분석표가 핵심, 이게 핵심인데요.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아주 골고루 출제했죠. 반반 출제했어요. 실제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문제 수를 보더라도 거의 반반이에요. 수학은 그래요. 국어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국어는 수능 특강이 한 7 정도가 되고 수능 완성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인데, 수학은 이렇게 반반이기 때문에 가천대는 형평성을 위해서 저는 반반 출제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단언컨대
모든 학교에 그 대비해서 가천대 출제위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제 기간이 길어요. 합숙합니다. 열흘간 합숙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도 골고루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상당히 이렇게 보면 구성을 잘 해놨어요. 골고루 출제합니다. 이해되시죠? 유형편은 수능 완성의 유형편, 실전편에서 유형편은 요게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형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뜯어가지고 난이도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 난이도에 해당되는 2점짜리 문항도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레벨 1 문제겠죠, 그렇죠? 레벨 1 문제가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는 아예 하라고 본 거고요. 하나는 중2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점에 해당되는, 수능에 3점에 해당되는 중난이도 문제가 16문항이 나왔고, 상이 28문항. 상은 수능 쉬운 4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난이도 중 문제는 개념이 하나, 난이도 상 문제는 개념이 이제 2개 이상인데, 쉬운 4점 같은 경우는 개념이 2개, 어려운 사정 같은 경우는 개념이 3개 이상 이렇게 섞인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끔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레벨 3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난이도는 상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 레벨 2에도 불구하고 최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수능 4점짜리 문항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느냐가 핵심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나와요. 57문항 중에서 40문항이 여러분 상 난이도 즉 4점짜리 문항이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EBS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EBS를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이 난이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체감 난이도 상당히 높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상 난이도에 어떤 접근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죠. 레벨 2 문항 정도의 요 수준의 문제를 완전히 공략하는 게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제 유제 문제는 요거는 빨리 풀고 요거는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빨리 풀고 상 난이도를 공략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최상이 12문항 나왔지만 사실 최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수학의 킬러 문항들은 아니잖아요. 요것도 여러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레벨 3나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의 그런 킬러 문항들을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어렵다, 킬러 문항이다 생각하는 걸 빼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36대도 작년에 이제 출제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어요. 자, 이제 어렵다라는 건 기준이 뭐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항 중에서 고르는, 선별해서 어렵다라는 것이 실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의 문제죠. 다 어차피 직접 변형이다 보니까. 자, 보다시피 수능 특강이 더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서 난이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점짜리가 5문항, 상, 그러니까 수능의 쉬운 4점짜리가 14문항, 최상이 5문항.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봤더니 24문항 중에서 19문항. 요것이 여러분 최상이었다는 게 특징이죠.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경대도 이렇게 중상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EBS 이것도 반영이 높았기 때문에 보다시피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상당히 EBS 반영이 안 돼가지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EBS를 많이 출제했어요. 그렇죠? 반영이 보이시죠? 그런데 보다시피 수능 특강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수능 완성을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출제위원들이 다 풀어보는 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특강에 포커스를 두고 출제할 겁니다.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명확한 어떤 구분과 원칙을 가지고 문제 내는 학교들은 드물다. 라는 것이 여러분 또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난이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쵸? 10문항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경대 수학은 어려워 이렇게 인식이 생겼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문항들은 전부 다 EBS 문항이다 보니까 EBS 문항을 많이 푼 친구들은 이 난이도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문항들을 다 풀 수 있으면은 그게 예제 문제든 레벨 1, 레벨 2 문제든 레벨 3 문제든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의 핵심은 상 난이도에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해라 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경대학교, 삼육대학교, 가천대학교, 세 개 학교를 안전하게 붙는 거죠.
자, 수험대 같은 경우는, 자, 보다시피, 이것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수능 특강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수학 난이도도, 그러니까 상 난이도는 네모난 총 10개 중에 4개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수원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췄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공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EBS 반영인데, 보다시피, 수능 특강이 훨씬 더 많고, 마지막 특징을 보게 되면은, 상 난이도가 11개 정도, 18개, 11개니까 63%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그러면은, 약수논술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상 난이도를 공략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것도?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는? 기술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한식대학교는 좀 많이 쉬웠을 거예요. 많이 쉬웠어요, 그쵸? 한식대학교는 많이 쉬웠죠,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상 난이도를 공략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항들, 예제, 유제 이런 문제에 많은 시간들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능하면 이제 그런 문항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길적길적 되면서 아니면 눈으로 풀기요. 레벨 2 정도의 문항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어야 돼야지 합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스터짐은 상 난이도 문항만, 정확히 말하면은 수능 특강에는 레벨 2, 레벨 3,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서는 우리가 골라서 이제 유형편에 나와 있는, 실습편에 나와 있는 상 난이도 문항을 모았더니 총 313문항이에요. 그러니까 313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워업 수학 심화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상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학의 가장 큰 공략은 이렇게 상 난이도를 공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